네, 오늘 오후에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서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받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김건희 씨 재판이 중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계속 예전에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만 계속 반복해서 틀 수밖에 없었는데 특검과 언론이 생중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차가? 일단 결국 이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주고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 사건인가. 반면에 이제 공개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피고인의 불이익은 또 얼마나 큰지 이걸 이제 균형을 찾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생중계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이 특수성,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라는 점이 결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생중계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 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그런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개인의 신분에 있어서 이런 노출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원이 이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특검이 활동을 했을 정도로 결국에는 이제 국가적인 그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들이었고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신분을 떠나서 결국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영부인이라는 그런 지위 혹은 그런 자리를 이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비리 사건에 대한 그런 재판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국민의 그런 관심사가 상당히 큰 사건에 해당을 하고 예.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시 10분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김건희 씨는 오늘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출석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따라서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석이 없더라도 선고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출석이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오늘 김건희 씨가 재판 생중계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물론 선고 과정에서 본인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혹은 여론적으로는 출석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2심 그리고 3심이 이어질 테고 예. 여전히 유무죄를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양형 문제도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양형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오늘 출석을 해서 자신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여론적으로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생중계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을 했고 9억여 원의 추징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지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세 가지가 혐의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제 특검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가담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은 이 부분 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의혹입니다. 이제 2022년 전후로 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해서 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그런 가방이라든가 목걸이를 전달받고 현황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혐의점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11년이 구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2022년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건데 예. 이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의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좀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이제 정치자금법 문제는 따로 떼서 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형 역시도 4년이라는 구형을 따로 했고 예.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그리고 통일교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총 11년의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제 특검 입장에서 양형 기준 내 최고형도 부족하다라면서 구형을 했는데 실제 구형 자체도 사실상 뭐 특검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7을 구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상한인데 거기서 4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뭐 일단 숫자를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구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른 두 가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혐의라든가 혹은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도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5년이 또 상한입니다. 예. 이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11년을 합산해서 구형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높은 구형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주범들이 이미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됐었는데 다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1년 구형이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그런 공범들이나 다른 관계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양형을 했다. 그걸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선고가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뭐 검사들의 핸드폰도 놓고 조사실에 들어갔다. 제3의 장소에 황제 조사라는 말도 있었고 이번에 그러면 구형을 그렇게 검찰이 많이 내린 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법원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되며 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 전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또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법원에서 집중할 부분은 이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인식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 역할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볼 겁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런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의 자체를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심사를 숙고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뭐 1차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녹취록들이 예.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인식 여부,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도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후에 만약 이 부분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당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도 이 수사 과정이라든가 걸렸던 시간들에 비추어 봤을 때 또 다른 공범자들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비판을 이미 받아왔었는데 예. 만약 이번에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 부분 특검에서도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검찰의 그런 검사들이 뭐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었고 결국 이 부분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경찰에서 이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두 번째 혐의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인데요. 이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최초에는 안 받았다고 버티다가 이후에는 진술을 조금 받았습니다. 선택적으로 금품 수수를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는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일부는 안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그 판단 과정은 좀 단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수사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 기록들
이것들을 봤을 때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예, 일부에 그렇죠. 대해서는 증거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판가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결국에는 뭐 건진법사 등의 그런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 이후에 계속 부인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 증거들이 명확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예. 나머지 좀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혹은 증거가 일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이렇게 입장이 갈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물론 뭐 실제로 이 목걸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결국 이제 증거 관계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갈라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오늘 선고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또 작용을 할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이 수사 관계 혹은 재판 단계에서 드러나는 사실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실체 관계랑 상관없이 인정을 하고 부인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네. 이건 결국에는 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진지한 그런 반성이라고 볼 수 없다 혹은 실체를 또 왜곡시키려 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이라서 예. 오늘 선고가 모두 유죄를 선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조금은 불리하게 판단받을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샤넬백 2개는 인정했고 6천만 원 넘는 반클리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오늘 2시 10분에 김건희 씨 재판 그다음에 3시에 그 윤영호 전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 그러니까 선고가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4시에 권성동 의원 선고가 있어요. 통일교랑 다 연관된 그 사람들인데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재판 선고 영향이 그 연달아서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간적으로는 사실 뭐 미치기에는 조금 그죠. 너무 한 촉박하지 시간 더 않나라고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만 예. 다만 이제 먼저 선고되는 김건희 씨의 그 선고 내용에 따라서는 결국 바로 이어지는 선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크게 봤을 때 이 통일교와 당시 윤석열 정부와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연결자 역할을 했던 윤용호 씨 역시 당연히 이런 관계 속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겁니다. 뿐만 예. 아니라 당연히 이제 권성동 의원 역시도 윤 정부에선 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결국 이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가 상당히 좀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혐의가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일단 법리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는 정치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특검에서 구성한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하고 예. 따라서 이제 정치자금법에 영향을 받는 적용을 받는 대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연 정치인 혹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이제 이 부분 하나의 조그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정치 자금에 해당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유상의 그런 돈과 똑같이 볼 수 있는 정치 자금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의 제공인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할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라든가 혹은 김건희 씨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의 혹은 지지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정치 자금의 그런 성격을 띠지 않는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금액의 규모라든가 혹은 횟수를 봤을 때 법원에서는 분명히 정치 자금이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용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김건희 씨의 당시의 전반적인 역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뭐 선거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법원에서는 조금 들여다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크게 나눈 혐의 3개 중에서 뭐 하나 부분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다룬 쟁점 말고 어떤 그 의미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일단 오늘 선고를 보면서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유무죄 그리고
뭐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눈여겨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특히 뭐 예를 들어 앞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은 통일교 관련해서 실제로 뭐 정부에서 그런 현안과 관련된 청탁들이 전달됐는지 또 그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통일교와 정치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고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좀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보다도 사실 결국 오늘 선고에서 뭐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양형 사유를 조금 네.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인의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V제로?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오늘 재판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조금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판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 양형인데 아마 이제 이 김건희 씨의 역할이나 혹은 지위 그리고 결국 이 전반적인 그런 사정들 이런 전반적인 의혹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까지도 상당히 고려했을 때는 가중 요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인 신분의 김건희 씨에게 가중에서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상세한 그런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과연 법원에서는 평가를 할지 또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 정부에서의 그런 비리라든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치를 할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가 되는데요.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